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검버섯과 기미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나는 갈색 반점들, 정말 신경 쓰이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검버섯과 기미가 생기는 원인부터 예방법, 그리고 이미 생긴 색소 침착을 개선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노후 피부관리 팁도 함께 준비했어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먼저 검버섯과 기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사실 이 둘은 서로 다른 피부 질환이에요. 검버섯은 의학적으로 지루각화증이나 노인성 각화증이라고 불립니다. 주로 50세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더 크게 생겨나는 양성 종양이에요. 처음에는 작고 평평한 갈색 반점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꺼워지고 거칠어집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등, 가슴, 어깨 등 햇볕에 많이 노출되는 부위에 주로 생겨요. 기미는 멜라스마라고도 하는데 주로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색소 침착 질환입니다. 임신이나 폐경기 호르몬 변화, 자외선 노출이 주요 원인이에요. 기미는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뺨이나 이마, 윗입술 부위에 넓게 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을 정리해보면 검버섯은 나이와 함께 두꺼워지고 튀어나오는 반면 기미는 평평하고 면적이 넓어요. 검버섯은 남녀 구분 없이 생기지만 기미는 여성에게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런 색소 침착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외선입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자외선 손상이 피부 세포의 DNA를 변화시키고 멜라닌, 색소를 과도하게 생성하게 만들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 자외선이 강한 지역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노화 과정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쉽게 사라졌던 색소 침착도 나이가 들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임신, 폐경기 등 호르몬이 크게 변화하는 시기에 기미가 잘 생겨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력도 무시할 수 없어요. 부모님 중에 검버섯이나 기미가 많으신 분이 있다면 본인도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 흡연, 잘못된 화장품 사용, 피부 염증 등도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이제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하고 효과적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자외선 차단입니다. 선크림은 SPF 30 이상, PA 3개 이상 제품을 선택하세요. 외출 30분 전에 미리 발라주시고 이 시간에서 3시간마다 더 발라주는 것이 중요해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여전히 강하니까 반드시 발라주시고요. 목, 손등, 발등까지 꼼꼼히 발라주세요. 물리적 차단도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모자, 선글라스, 긴 소매 옷을 활용하시고 양산도 꼭 사용하세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가능한 한 실내에 있는 것이 좋아요. 올바른 세안과 보습도 중요해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거친 스크럽제보다는 부드러운 세안제를 사용하시고 세안 후에는 수건으로 비비지 말고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보습은 세안 후 3분 이내에 해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계절에 맞는 보습제를 선택하시고 얼굴뿐만 아니라 목과 손등까지 꼼꼼히 발라주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도 피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주시고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는 줄여주세요. 비타민C와 E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도 자주 드세요.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들이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충분한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해주세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취미 활동, 명상이나 요가를 추천드려요.
이미 생긴 검버섯과 기미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부터 알려드릴게요. 비타민C 세럼을 아침에 세안 후 사용해보세요. 농도 10%에서 20% 제품을 추천하는데 처음에는 낮은 농도부터 시작해서 피부를 적응시키는 것이 좋아요. 사용 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레티놀 제품은 저녁에만 사용하셔야 해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고 건조함과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 보습을 충분히 해주세요. 임신이나 수유 중에는 사용하시면 안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알파하이드록시산, 즉 AHA도 도움이 됩니다. 글리콜산이나 젖산이 대표적인데 각질 제거를 통해 색소 침착을 개선해줘요.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사용하시고 사용 후 자외선 차단은 필수입니다. 천연 성분도 활용해보세요. 감자 우린 물로 세안하거나 오이팩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녹차 우린 물로 토너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꿀과 레몬을 섞은 팩을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해보세요. 더 확실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피부과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IPL이나 프락셀 레이저 같은 레이저 치료, 글리콜산이나 TCA 필링 같은 화학적 필링, 액체 질소를 이용한 냉동 치료, 미세바늘 치료 등이 있습니다. 처방약으로는 하이드로키논 크림이나 트레티노인 크림, 코직산 제품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셔야 해요. 연령대별로 조금씩 다른 관리가 필요해요. 50대는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라서 보습에 더욱 신경 쓰시고 주름 예방을 위한 안티에이징 제품도 사용해보세요. 정기적인 피부과 검진도 받아보시고요. 50대 추천 루틴은 아침에 순한 세안제로 세안한 후 비타민C 세럼,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 순으로 발라주시고 저녁에는 클렌징, 토너, 보습 세럼, 크림 순으로 발라주세요. 60대에는 피부가 더욱 얇아지고 민감해져요. 자극적인 성분은 피하시고 충분한 유분을 공급해주세요. 순한 제품들로 교체하는 것도 좋아요. 세라마이드, 펜타펩타이드, 나이아시나마이드, 스코알란 같은 성분들을 추천드려요. 70대 이후에는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지니까 단순한 루틴으로 바꾸시고 보습과 보호에 집중하세요. 너무 많은 제품을 사용하지 마시고 아침에는 물 세안 후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만, 저녁에는 순한 세안제 후 영양크림만 발라주셔도 충분해요. 주의하셔야 할 점들도 있어요. 갑자기 크기가 커지거나 색깔이 진해지고 불규칙해지는 경우, 출혈이나 가려움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부과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한쪽이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딱지가 잘 떨어지지 않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홈케어를 할 때는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주세요. 팔 안쪽에 발라서 24시간에서 48시간 지켜보시고 농도 높은 제품은 천천히 적응시키세요. 부작용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시고요. 제품 조합도 주의하셔야 해요. 레티놀과 AHA를 같이 사용하지 마시고 비타민C와 레티놀도 같은 시간에 사용하지 마세요. 건강한 노후 피부를 위해서는 라이프 스타일도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피부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줍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루 30분씩 하시거나 수영, 요가나 스트레칭, 근력 운동을 주 2회에서 3회 해보세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니까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셔야 해요. 규칙적인 수면, 취미 활동, 사회적 관계 유지,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보세요.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금연을 하시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콜라겐 생성이 정상화되어 피부 탄력이 회복돼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미 생긴 색소 침착도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피부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천천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급격한 변화가 있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서는
피부 건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나 본인만의 관리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